지금 유럽 금융시장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잠잠해 보일지 몰라도 그 수면 아래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저기서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거든요. 오늘 2025년 4분기 유럽 레버리지론 시장 데이터를 통해 그 실체가 뭔지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45억 유로. 2025년 단 한 해 동안 유럽 기업 대출 시장에서 터져나온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총액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가 아는 그 파리의 에펠탑 있잖아요. 그걸 10개는 짓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 45억 유로, 그냥 돈이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려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는 거죠. 심지어 연초랑 비교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폭증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이 디폴트 현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고 대체 어떤 기업들 때문에 이 숫자가 나왔는지 콕 집어 볼 겁니다. 그리고 파산 말고도 숨겨진 위험이 있거든요. 바로 LM이라는 건데 이것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닥쳐올 거대한 폭탄, 만기 절벽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하죠. 지금 거세지고 있는 이 디폴트의 파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대출 금액 기준 디폴트율이 1.44%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1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사실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요. 금융 시스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진짜 큰 규모의 대출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연초에 이 비율이 겨우 0.17%였다는 거예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상황이 이렇게나 나빠진 거죠. 자, 이제 좀 추상적인 숫자 얘기는 그만하고 이 숫자 뒤에 있는 실제 기업들, 그 얼굴들을 한번 마주해보죠. 대체 어떤 회사들이 이 난리를 만든 걸까요? 딱 봐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보입니다. 프랑스의 거대 통신사죠. 알티스 프랑스. 역대급 규모의 디폴트를 기록했고요. 또 프랑스 요양그룹인 콜리제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채권단 손에 넘어갔습니다. 퍼스트 브랜즈의 갑작스러운 붕괴도 시장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표를 보시면 금액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알티스 프랑스가 17억 유로, 콜리제도 10억 유로가 넘어요. 이게 다 조 단위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 기업들이 휘청한 게 전체 디폴트율을 확 끌어올린 핵심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공식적인 파산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밑으로 내려가서 눈에 잘 띄진 않지만 훨씬 더 널리 퍼져 있는 위험 신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LME, 부채 관리 활동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회사가 우리 이러다 망하겠다 싶을 때 파산만은 피하려고 채권자들한테 가서 죄송한데 빚 갚는 조건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뭐랄까, 기업한 개인 워크아웃 같은 거죠. 자, 이 두 그래프의 차이를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왼쪽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공식 디폴트율이에요. 근데 오른쪽 LMA까지 포함한 수치를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기업들이 실제 느끼는 압박이 훨씬 더 크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숨겨진 위험의 진짜 모습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이런 채무 조정을 한 기업 넷 중 하나, 그러니까 28%가 상습범이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LME가 그냥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골마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경제의 어느 분야가 지금 가장 힘들까요? 데이터가 정확히 알려주네요. 바로 미디어, 헬스케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이쪽 분야들이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LM이라는 게 혼자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 나타나는 다른 안 좋은 신호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그 점들을 하나씩 이어보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신용평가사들이 기업들을 점점 더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얘네 돈 갚을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리기보다는 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는 거죠. 2025년에는 그 차이가 5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등급이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가장 위험한 등급, 투기 등급 중에서도 바닥인 트리플 C 등급 부채가 쌓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위험한 빚덩어리의 비중이 벌써 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부실 비율, 이걸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이 돈은 원금도 다 못 받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대출의 비율이거든요. 이 비율이 오른다는 건 시장의 불안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명백한 증거고요. 2025년 말에 5.22%까지 올라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경고 신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마지막 섹션에서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수평선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만기 절벽. 이름만 들어도 아찔하죠? 2028년 딱 그 한 해에만 만기가 돌아오는 빚이 무려 700억 유로에 달합니다.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이죠? 말 그대로 거대한 빚의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빚의 거의 절반이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웠던 시절에 빌린 아주 값싼 빚이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확 오른 세상에서 이 빚을 다시 빌리려면, 그러니까 차환을 하려면 글쎄요, 많은 기업들한테는 이건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대출 디폴트가 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요. 둘째, LM이라는 걸 통해 수면 아래 숨겨진 위험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신용등급 하향이나 부실 비율 같은 온갖 경고 등의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2028년에 700억 유로짜리 만기 절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졌는데 700억 유로라는 거대한 부채의 벽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유럽 시장은 이 다음 파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